네, 오늘은 취업 준비 중에 많이들 고민하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취업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스터디는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요? 맨날 술만 마시고 그러던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 스터디를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도 취업 과정에서 스터디를 통해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커리어 전환을 할 때에도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배움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할 겁니다. 취업 스터디는 말 그대로 취업을 목표로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학생들끼리 취업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연결해 주거나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프로그램 형태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방학 때도 대전의 모 대학에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다양합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스터디, 면접 스터디, 인적성 스터디, 그리고 요즘은 저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공부하는 생활 스터디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터디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면 내가 아는 것만 얻습니다. 근데 스터디를 하면 달라요. 기업 분석을 할 때에도 내가 한 개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또 해올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다양한 방향으로 얻을 수도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걸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 쉬면 어때? 내일 하지 뭐 하다가 시간이 가는 경우 진짜 많죠. 특히나 이런 방학 때는 더 그렇고요. 근데 스터디가 있으면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하고 과제가 있고 서로가 또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생활 스터디가 유행하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상하고 같이 공부 시작하는 걸 인증하면서 혼자서는 절대 하기 어려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멘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은 정말 외롭습니다. 서류 탈락, 면접 탈락이 반복되다 보면 나만 이러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지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스터디는 그 외로움을 같이 버텨주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정보도 나누고 서로 힘내자고 얘기하면서 그 자체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스터디를 한다고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3개나 하는 학생인데 이유를 들어보니 정해진 시간에 뭐라도 하게 되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스터디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수단이 돼버리면 정작 취업에 필요한 핵심 준비는 빠진 채 시간만 가게 되거든요. 친목 모임이 돼버리는 스터디, 목표 없이 모이기만 하는 스터디, 서로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준다고 모이는데 사실 서로 어디가 좋고 나쁜지 정확히 피드백을 못 해주는 스터디, 이런 형태라면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 스터디를 모집할 때 학교를 본다든지 학점을 본다든지 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성실함을 검증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스터디의 조건을 딱 3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가 같은 사람들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지원 직무나 산업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공유되는 정보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취업 준비한다는 사람이 모이면 방향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해야 할 일과 같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초안 쓰는 건 혼자 해야겠죠. 스터디에서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반면에 기업을 분석하거나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자기소개서 피드백, 모의 면접을 해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함께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규칙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정이 자주 바뀌고 빠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스터디가 흐트러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리더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죠.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게 스터디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하면 컨설턴트나 멘토가 있는 스터디를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이면 서로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것으로도 스터디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이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분위기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테고요. 그 취업 준비가 정말 외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근데 그 과정을 같이 방향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합격 이후에도 소중한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 스터디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업 커뮤니티에서 구해보셔도 좋고 학교에서 모집하는 스터디 모집 공고가 있으면 한번 참여해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단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